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이 입학 취소 결정이 나면서 조사 착수 1년여 만에 일단락이 됐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으로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 그리고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까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됐는데 그간 이제 한 1년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간의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조사에 착수하고 나서는 1년 정도가 걸렸고요. 사실 이 의혹이라든지 혐의가 보도된 것은 2019년 8월, 9월 이쯤이었기 때문에 한 2년 7개월 정도 만에 결론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의 소위 7대 허위 스펙이라고 하는 그 허위 스펙들이 이제 입시 과정에서 제출이 됐고 그 제출받은 학교가 이제 고려대 그리고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이거든요. 근데 서울대 의전원은 합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대학의 처분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좀 유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이제 정유라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최서원 씨, 개명전 최순실 씨죠. 1심 판결을 입시 비리로 판결을 받기 전에 이미 이제 이화여대라든지 청담고에서 입학 취소가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 같은 경우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학교에서 이제 퇴학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재판 끝까지 기다려보고 대학에서 판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전하고는 좀 다른 전례가 사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 씨가 어제 부산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 그리고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조국 전 장관도 이에 대해서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 취재한 결과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 집행 정지 신청에 첫 신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안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해서 효력을 이제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첫 기일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게 되는 건데 예. 이 집행정지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이 집행정지라는 것이 이제 행정소송법 23조에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있는 제도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 행정처분이 있었을 때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뭐 취소 청구라든지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해서 예. 이 처분의 효력 자체가 그대로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정지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이 처분이 일단은 보통은 본안소송 1심 정도까지 이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정지가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용이 되는지 여부가 일단은 이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기간이 이제 길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이 보통은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번 첫 기일에서는 이제 조민 씨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뭐 부산대 측에서의 이런 또 어떤 반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말 그대로 집행 정지이기 때문에 좀 기일이 빨리 잡힌 것 같은데 취소 소송도 같이 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다투고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리게 될까요? 보통 본안 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쟁점이 많을수록 기일이 여러 번 열리게 되고 한 번 기일이 열 때마다 보통 한 달 이상씩 이제 기일이 더 이제 뒤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심 한 번 끝날 때 보통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쟁점이 많다고 하면 1년도 더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최소 1년 정도는 이 결정이 날 때까지 그것도 1심이 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항소를 한다든지 상고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기간이 더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보통 효력정지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하기보다는 보통은 본안소송 1심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1심이 끝나는 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면 1년 정도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하니까 조민 씨의 의사 면허라든지 고려대 입학 취소라든지 이게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도 허위 스펙을 냈지만 고려대에도
입시 때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에 들어갈 때 제출을 한 것이고 예. 많이 알려졌던 동양대 표창장이라든지 동양대 관련 부분들은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 관련된 그때 입시 때 냈던 허위 스펙이라면 고려대 쪽은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라든지 또 공주대 단국대의 논문 이 부분이 이제 허위 스펙으로 이제 판명이 난 것이죠. 근데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입시 요강에도 들어가 있었고 또 학교의 학칙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허위 이력이라든지 또 서류를 위변조해서 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불합격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졸업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이냐 이것도 이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뭐 고려대나 부산대나 이렇게 좀 결정 시기에 차이가 있어야 될 이유는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좀 고려대 입장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고 정치적인 사건까지도 비화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좀 계속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미 확정 판결까지 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고려대 당국에서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께는 법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쟁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의전원이 이제 취소가 됐다라고 하고 이게 효력 정지가 뭐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거를 떠나서 그냥 만약에 취소가 됐다라는 걸 전제해서 효력 정지가 없다고 보고 예.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의료법상의 5조 1항 2호에 이 의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전문대학원, 그러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이지 않습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다음에 국가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만약에 이 의전원 이 자체가 입학이 취소가 되고 학적이 말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제 조건이 없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면허 자체도 이렇게 지금 보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취소가 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의료법 65조에 이 면허 취소에 대한 이 규정이 있는데 예. 정확하게는 1항에 있습니다. 1항에 있고 여기에 이제 사례가 보통은 뭐 면허를 대여했다든지 아니면 뭐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 의사 업무와 관련해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면허를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학적이 없어진 경우가 취소 사유라고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 5조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적이 아니라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러면 취소가 적법할 수 있느냐 예.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만약에 이 입학 취소가 인정이 됐다고 보고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효로 볼지 취소로 볼지 이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재판부에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할지는 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취소를 했는데 취소 사유는 안 된다고 재판부가 보면은 예. 그럼 그 처분 자체가 다시 한번 이제 취소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효력 정지가 만약에 인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입학 취소의 처분 자체가 효력이 정지된 거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그럼 보건복지부가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 면허의 뭐 무효라든지 취소의 이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 본안 소송의 이런 진행 경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떠한 취소 부분이 결론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이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시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이런 적법한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상황이 좀 맞물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첫 신문을 포함해서 그런 절차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대 이야기, 의전원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희가 지금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영외고에서도 사실 조민 씨가 졸업을 했는데 이 생활기록부 수정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한영외고에도 허위 스펙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이제 법원 판결로 밝혀진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단국대라든지 키스트 이런 대학교에서 인턴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몇몇 호텔에서 인턴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컴퓨터로 위조를 한 것으로 또 그렇게 판결이 나서 조국 전 장관 1심, 2심, 3심에도 반영이 될 것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허위라는 것,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이미 지난달 23일에 처음 개최를 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허위로 밝혀졌던 스펙들을 이제 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를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의 중요한 부분이 고려대에서 좀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한영외고에서 생활기록부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이 이제 고려대에 진학을 할 때 제출했었던 그 입시 서류에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영외고 측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라든지 이런 결정들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고려대에서 조금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도 한영외고의 결정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사안 자체가 하나하나 다 연결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나씩 면밀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요즘 가평계곡 살인 사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은혜 그리고 조현수 이 30대 남녀에 대해서 체포영장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개 수배로 전환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수사에 큰 진척은 없습니까? 네, 지금 일단 수사 과정을 좀 다시 돌아보면 12월 13일에 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소환 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에 잠적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경찰에서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는데 유효 기간이 1개월짜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만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1월 11일에 체포영장을 두 번째로 발부를 했고 이게 유효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4월 12일 곧 만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체포, 신병 확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상태인 것인데 뭐 어떤 부분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출국 여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국 금지가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난달 3월 30일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면서 출국 금지가 됐고, 그리고 출국 금지 할 때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전에도 출입국을 한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밀항을 했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신병 확보에 경찰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몇몇 기록들을 보면 4개월째의 이 피의자들이 신용카드라든지 휴대전화를 쓴 기록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잠적을 하고 나서 현금만을 사용하면서 모처에 은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떨어진다거나 또 은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이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자수의 가능성은 또 없진 않은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포위망을 좁혀가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비슷하게 공개 수배로 전환이 됐을 때 현금만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자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이게 수배가 내려오면 수배가 됐다고 해서 자수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배 전단이나 이런 거를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좀 관심 있게 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사례 중에는 수배가 나온 다음에도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뭐 사기범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을 마련해서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우연히 좀 검거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경우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이 사진도 굉장히 많이 퍼지다 보니까는 맞습니다. 전 국민이 두 사람의 얼굴을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뭐 다른 지역에 간다고 해서 안전하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추가적인 사기도 할 수가 없고 카드도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얼굴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수할 여지가 있다라고 조금은 보이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또 만약에 처벌을 받을 것 같으면 형이 어쨌든 정상에 참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도 자수할 여지가 조금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개 수배 이후에 좀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게 공개 수배를 하는 이유가 이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혐의가 있으면 관련 증거들을 모으고 그 증거들을 기반해서 이 피의자들을 불러서 어떠한 혐의가 있는 그 의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봐서 확보한 증거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혐의를 잡는 것이고 만약 확보한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증거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 12월 13일에 1차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2차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잠적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빨리 수배를 해서 어느 정도 검거가 되는 것을 이 수사기관에서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조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평계곡 살인 사건에 공개 수배된 2명, 이 2명 말고 공범이 1명 더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뭐 사건이 2019년 6월 30일에 있었고 이제 이은혜 씨하고 내연남인 조현수 씨가 공모해서 이은혜 씨 남편을 숨지게 했다 이 내용인데 그때 이제 계곡에 물에 빠뜨려서 숨지게 한 것인데 이것을 유도한 인물이 또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 씨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씨에게도 지인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범이 그때 계곡물에 뛰어들어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연기를 한 것이죠. 구조를 요청을 함으로써 이 남편이 같이 뛰어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본인은 빠져나가고 이 남편을 위기에 빠뜨려서 이제 구해주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과정에 한 명의 공범이 더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것이 수사를 통해서 또 더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또 경찰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내사에 착수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은혜의 옛 남자친구들이 숨진 사건, 인천과 태국에서 각각 숨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사 착수라면 아직은 조사 단계에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사라는 것은 이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이제 전환하기 전에 이러한 뭐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자라고 해서 살펴본 다음에 만약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조금 점쳐진다라고 하면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내사 단계라고 하고 그 내사 단계가 된 경위가 이 이제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혼 사건이 알려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 2명의 경우에도 의문사인 것으로 보이고 보험금을 이 씨가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남자는 사망을 하고 여자는 생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존한 이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2014년 7월 14일에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 중에 스노클링을 하던 남성만 또 사망을 하고 여성이 이제 살아서 이 보험금을 수령을 했는데 예. 이때도 이 씨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경찰서는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뭐 교통사고 내역이라든지 보험을 이렇게 수령한 내역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고 있고 이 태국 파타야 같은 경우에는 파타야에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국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유의미한 뭔가가 밝혀진다고 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뭐 이렇게 다 열어봤는데도 크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사에서 종결이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하루빨리 2사람의 신병이 확보가 돼서 좀 사건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성수 변호사 2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